윤서는 찌개를 한 숟가락 뜨는 대신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그녀는 텅 빈 페이지에 호텔 로비에 웅장한 샹들리에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크리스탈 덩어리가 종이 위에서 섬세한 선으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단순히 대상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곡선들이 더해졌고 마치 물방울처럼 흐르는 듯한 유기적인 형태가 덧붙여졌다. 그녀의 스케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즉 그녀의 깊은 내면 세계와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스케치북의 겉표지에는 은은한 빛깔의 연꽃 문양이 자수 놓여 있었다. 이는 화련 그룹의 문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윤서가 사용하는 익명의 예술가 필명인 연꽃 로트 하라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이 연필 드로잉들을 작은 미술관에 익명으로 기증하곤 했다. 그곳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피난처였다. 그날 저녁, 윤서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호텔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있을 자선 미술 경매 행사를 위해 로비가 분주하게 움직였고 최고급 와인과 음식들이 가득한 테이블 위로 오가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에서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젊은 웨이터가 실수로 트레이에 놓인 값비싼 고객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놓쳐 바닥의 배수구 틈새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웨이터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랐다. 주위 사람들은 그저 혀를 차며 어쩔 수 없지, 이미 물 건너갔네 라고 말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배수구는 더럽고 악취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웨이터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았다. 그에게는 그 작은 반지가 해고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낡은 작업 장갑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맨손으로 녹슨 배수구 덮개를 힘겹게 들어올렸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손을 뻗어 진흙탕 속에 파묻힌 반지를 조심스럽게 건져 올렸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는 진흙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윤서는 반지를 웨이터에게 건넸고 웨이터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 들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윤서는 그저 작게 미소 지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청소를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이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한편 한국 재계의 신흥 강자이자 최첨단 건설 및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천혜그룹, 천HA 그룹 아의 김민준 CEO는 퇴근 후에도 개인 집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와 복잡한 재무제표 대신 작은 액자에 담긴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휠체어에 앉은 병약한 여인이 애처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셨고 유일한 낙은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최근 어느 작은 갤러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무명 화가의 그림에 매료되었다. 그림 속에는 고요하지만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특히 그림 한 구석에 희미하게 그려진 연꽃 문양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림의 제목은 고요한 연못질이었다. 그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생명력 없는 눈빛 속에 희미한 빛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그림의 작가, 필명 연꽃 로투스를 수소문했지만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연꽃 문양에서 알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민주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의 삶은 늘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그룹을 한국 재계의 정상에 올려놓았지만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그는 영고치라는 필명의 예술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그 작가를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때였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대표님, 화련그룹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진, 리 서진 이사가 저희와 전략적 제휴를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들의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화련그룹,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체인이자 몇 해 전 어머니가 투병 생활 중 휴양을 위해 자주 찾았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가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오만한 이서진 이사가 있었다. 이서진, 민주는 그녀의 야망과 오만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화련그룹이 처한 위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제안에 선뜻 응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서진이 그의 어머니의 투병 생활과 연관된 화련호텔과의 제휴를 너무나도 강렬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이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는 화련그룹이 어떤 카드를 내밀지 궁금했다. 화련그룹 회장실에서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서의 아버지인 이 회장과 언니인 이서진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이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진아, 우리가 너무 무리했구나. 이번 투자 실패로 화련그룹은 회생불능 상태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서진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아버지,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천혜그룹과의 전략적 제휴. 김민준 대표는 분명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건이. 서진은 말을 멈췄다.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다. 천혜그룹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화련그룹의 지분 상당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대표는 화련그룹의 새로운 얼굴을 원합니다. 저희 결혼을 통해 양가 그룹을 연결하고 저를 새로운 그룹의 상징으로 내세우려 합니다. 서진은 이 상황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화련그룹의 유일한 상속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는 없다. 서진아, 너의 희생만으로 충분치 않다. 천혜그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다. 그들은 아마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서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아버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김민준 대표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더했습니다. 그가 화련그룹을 완전히 흡수하고 저희 자매가 모두 결혼을 통해 그룹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윤서가 희생해야겠지만요. 서진은 윤서를 이용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녀에게 윤서는 그저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윤서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까지 그럴 수는 없다. 그 아이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아버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말씀이십니까? 화련그룹이 무너지면 모두 끝입니다. 윤서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녀에게는 저희의 지위나 명예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도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저는 기꺼이 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윤서의 삶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이 회장은 절망감에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딸,
이윤서가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그는 윤서의 재능과 순수함을 알았지만 그것이 이 잔혹한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이 모든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윤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와 언니의 대화는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평범한 삶마저도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결혼, 그것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정략 결혼.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내가 그렇게 쉽게 팔려나가는 존재였단 말인가. 그녀의 마음속에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반항심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젓가락과 스케치북의 연꽃 문양이 뜨겁게 느껴졌다. 고요했던 그녀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챕터 2 질풍노도 챗 XUC 타치. 이윤서, 리 윤서는 아버지의 서재 문 밖에서 들은 대화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귓께는 언니 이서진, 리 서진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윤서가 희생해야겠지만요. 저희 자매가 모두 결혼을 통해 그룹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평생을 피해 숨어 지내던 화련그룹의 그림자가 이제 그녀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려 하고 있었다. 결혼,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의 정략 결혼.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낡은 창고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차가운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화련그룹의 막내딸로 태어났지만 항상 언니 서진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서진은 태어날 때부터 그룹의 후계자로 길러졌고 모든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반면 윤서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어머니를 닮아 예수를 사랑했고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꿈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가족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숨겼다. 정직한 노동으로 돈을 벌고 익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스케치북을 펼쳤다. 연필을 쥐었지만 손은 떨렸고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녀는 평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왔다.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언니의 그림자 속에 숨어 지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것은 그녀의 삶, 그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족쇄에 갇혀 자신의 꿈과 자유를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벗어나야 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려움과 함께 잠재되어 있던 강한 생존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 즉 예수를 통해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처럼 호텔 청소부 복장을 하고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김민준 대표와의 미팅이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화련그룹을 구할 유일한 희망,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남자. 민준은 천혜그룹의 최연소 CEO로 냉철하고 빈틈없는 사업가로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윤서는 그를 직접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언론을 통해 접한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미소만이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했다.
천혜 그룹과의 미팅 때문이었다. 이서진은 날카로운 정장 차림으로 비서들과 함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윤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윤서는 서진의 눈빛에서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냉정함을 읽었다. 서진은 윤서가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윤서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서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그때였다. 민준의 고급 세단이 호텔 입구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내려섰다. 그의 등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강렬했다.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그의 모습은 언론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압도적이었다.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특유의 차가운 아우라가 그를 감쌌다. 민준의 눈은 로비 전체를 스캔하듯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잠시 윤서의 낡은 작업복에 머물렀지만 이내 스쳐 지나갔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민준은 이 회장과 이서진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단이 느껴졌다. 김민준입니다. 천혜그룹 대표이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진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화사하게 웃었다. 김민준 대표님,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련그룹의 이서진입니다. 대표님과의 만남을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서진은 민준의 차갑고 냉철한 모습에 오히려 더 큰 매력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과의 결혼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했다. 민준은 서진의 눈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다. 그는 서진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민준은 대화를 이어가는 서진에게 시선을 고정했지만 그의 뇌리에는 여전히 영고치라는 필명의 예술가가 아른거렸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연고치의 그림이었다. 그는 어젯밤 잠시 들렀던 작은 갤러리에서 연고치의 새로운 작품을 발견했다. 그림 속에는 희미하지만 호텔 로비의 샹들리에를 연상시키는 섬세한 선과 함께 그만의 독특한 부드러운 곡선이 어우러져 있었다. 민준은 그 그림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연고치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작가가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고 직감했다. 이 회장은 민준에게 화련그룹의 재정 상태를 설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의 불찰로 그룹이 이렇게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저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민준은 이 회장의 말을 끊고 차분하게 말했다. 이 회장님, 저는 비즈니스에 있어 감정적인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화련그룹의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단순히 화련그룹을 인수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야망과 오만함이 화련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때 갑자기 로비의 한쪽 벽에 걸려있던 대형 그림이 기울어지며 떨어질 듯 흔들렸다. 그림은 호텔의 상징과도 같은 거대한 유화 작품이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림이 완전히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웨이터 한 명이 그림을 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서는 반사적으로 그림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눈은 그림에 기울어진 각도와 무게를 정확히 계산하는 듯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림 아래로 몸을 던져 자신의 어깨로 그림의 한쪽 모서리를 받쳐 들었다. 무거운 그림의 무게에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팔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온몸으로 그림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림을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윤서의 행동에 놀라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은 윤서의 낡은 작업복을 넘어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과 알 수 없는 예술적인 감각을 포착했다. 그는 그녀의 움직임에서 마치 그림을 다루는 예술가처럼 섬세하고 본능적인 통찰력을 보았다. 그녀가 그림을 지키려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꿈을 지키려는 사람 같았다. 서진은 윤서의 행동에 경악했다. 윤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비켜 다쳐.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자신의 비즈니스 미팅이 망쳐질까봐 초조해하는 감정이 더 컸다. 민주는 서진의 말을 듣지 않고 윤서에게 다가갔다. 그는 윤서가 버티고 있는 그림을 함께 받쳐들었다. 그림은 안전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민주는 윤서의 어깨를 보았다. 낡은 작업복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어깨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그는 윤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림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녀는 그림을 향해 애틋한 시선을 보냈다. 그 그림은 그녀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호텔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윤서의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젓가락을 보았다. 젓가락 끝에는 희미하지만 익숙한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연꽃. 그의 머릿속에 연꽃 작가의 그림과 그 그림 속의 연꽃 문양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윤서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살짝 삐져나온 스케치북의 모서리를 보았다. 스케치북 표지에도 똑같은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무명 예술가 연꽃, 그녀의 그림, 그리고 눈앞의 평범한 청소부. 그는 윤서의 눈에서 알 수 없는 예술적 감각과 강인함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마 이 여자가... 그는 알 수 없는 흥분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윤서에게서 단순히 화련 그룹을 구할 새로운 가치를 넘어 자신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혜진은 민준의 시선이 윤서에게 고정된 것을 보고 불안해졌다. 그녀는 윤서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윤서야, 너 제정신이야. 고작 청소부가 감히 대표님 앞에서 무슨 짓이야. 당장 가서 병원이나 가 이 중요한 미팅을 망칠 셈이야. 혜진의 목소리에는 질투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윤서가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윤서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야망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다. 혜진은 윤서를 철저히 멸시하고 무시해야만 자신의 위치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저 여자 반드시 끌어내릴 거야. 민주는 혜진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윤서에게 몸을 돌려 손을 내밀었다. 저는 천혜그룹 대표 김민준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저와 대화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과 함께 그녀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그의 손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젓가락과 스케치북을 번갈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크고 따뜻한 손에 감싸였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드르리 챕터 3 최초의 대결과 드러나는 재능 추오치 조이 좌우 반좌우 와수 보츠 로 김민준 김민준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이윤서 리 윤서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찌릿한 전류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로비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는 그들 주변에서 멈춘 듯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서진, 리서진은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핏기가 가셨다. 대체 무슨 일이야? 김민준 대표가 저런 천안 청소부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질투심과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서가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아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서진은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윤서와 함께 한쪽 구석의 조용한 라운지로 향하고 있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민준은 윤서에게 의자를 권했다. 윤서는 그의 정중한 태도에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앉았다. 민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과 나무 젓가락을 응시했다. 강미소, 아니 이윤서 씨,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직감이 묻어 있었다. 이 스케치북과 이 연꽃 문양, 그리고 당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예술적 감각, 당신은 제가 찾던 그 연꽃 로투스입니까? 윤서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들통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손에 든 낡은 스케치북을 꽉 쥐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민준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의 흥미와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께서 투병 중이십니다. 최근 작은 갤러리에서 연꽃이라는 필명으로 전시된 당신의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온함을 느꼈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그 그림을 보시고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그림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그림을 온몸으로 바쳐 지키려는 그 모습에서 저는 그 그림 속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열정과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 스케치북의 연꽃 문양은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민준의 시선은 윤서의 낡은 나무 젓가락에 박혔다. 어머니께서 늘 가지고 다니시던 젓가락에도 비슷한 문양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민준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이 그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네, 제가 연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화련그룹의 막내딸 이윤서입니다. 언니와 아버지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의 청소부로 일하는 것도 제 본래 신분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삶은 항상 가족의 기대와 언니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숨겨왔던 진실을 토해내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비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윤서 씨,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에게 명함을 건넸다. 저는 천혜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 아트 리조트의 인테리어 디자인 총괄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림에서 저는 탁월한 재능과 함께 영혼을 담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리조트를 꾸미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예술을 통해 치유와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신의 재능이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당신은 가족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서는 민준의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리조트 디자인 총괄 평범한 청소부였던 자신에게 거대 기업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긴다니. 게다가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언니 서진은 이 모든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저 같은 청소부가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민주는 윤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능력과 진심만을 봅니다. 당신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당신의 그림만이 어머니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이 사실을 알면 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걱정 마십시오. 이서진 이사는 이미 당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증명한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화련그룹의 미래가 당신에게 달려있게 될 겁니다. 민주는 이미 서진의 야망과 오만함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음모를 역이용하여 윤서를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고 동시에 서진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편 라운지 밖에서 몰래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이서진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윤서가 연고치라는 필명의 예술가라는 사실, 그리고 민준이 윤서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말도 안 돼. 고작 청소부 주제에 게다가 저 필명, 내가 찾던 그 예술가가 윤서였다니. 서진은 이전에도 연고체의 그림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통해 천혜그룹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려 했지만 작가를 찾을 수 없었다. 이제 그 작가가 자신의 눈앞에 있던 윤서였다는 사실에 그녀는 질투심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혜진은 즉시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윤서의 모든 과거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윤서에 숨겨진 재산을 알아내고 그녀가 청소부로 위장한 이유를 파헤쳐 언론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윤서를 철저히 매장시켜 민준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싶었다. 어디 한번 지켜보자. 이윤서,
내까짓게 감히 내 앞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서진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민주는 윤서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화련그룹이 처한 위기 상황과 천혜그룹과의 제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그리고 아트 리조트 프로젝트가 화련그룹을 구할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서에게 모든 자료와 팀원들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윤서 씨,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릴 기회이자 당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그는 윤서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다. 윤서는 그의 말을 들으며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요리 노트에 적힌 진정한 미식가의 꿈을 이루고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예술적 재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가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준은 윤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윤서에게서 단순히 재능 있는 예술가를 넘어 진정한 퀸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서의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고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는 비즈니스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할 것임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챕터 4 극한의 시련 투 타치 터충. 이윤서, 윤서는 천혜그룹이 새로 인수한 고급 아트 리조트의 비공개 VIP 라운지 건설 현장에 서 있었다.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과는 대조적으로 라운지 내부에는 이미 민준이 마련해준 깔끔한 임시 사무실이 세팅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작업복 대신 천혜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세련된 오피스룩 재킷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곳은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었다. 화련그룹이 한때 눈독 들였으나 결국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이서진, 서진이, 김민준에게 자신이 총괄하겠다고 주장했던 곳. 그녀에게 이곳은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동시에 언니의 질투와 음모에 맞서야 하는 상징적인 전장과도 같았다. 윤서 이사님, 이 프로젝트는 천혜그룹과 화련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윤서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며 모든 지원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볼 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당신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증명하십시오. 민주는 윤서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야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윤서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일깨우고 싶었다. 실제로 민주는 매일 윤서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현장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윤서가 요청하는 모든 자재와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그 외에 어떠한 지시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런 태도는 혜진에게는 윤서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춰졌고 윤서에게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예상했던 대로 이서진의 방해가 시작된 것이었다. 며칠 후 윤서는 중요한 미팅을 위해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핵심 팀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병가를 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어진 연락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인테리어에 필요한 핵심 자재가 갑작스러운 운송 문제로 지연될 것이라는 통보였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공급처에서 갑자기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팀원의 말에 윤서는 직감했다. 서진 언니의 지시야. 혜진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윤서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윤서에게 값비싼 꽃다발을 건넸다. 윤서야, 언니가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벅찰 거야. 괜히 무리하다가 화련그룹의 명예에 먹칠이라도 하면 안 되잖아. 김민준 대표님도 너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차라리 언니한테 맡기는 게 어때? 언니가 김민준 대표님께 잘 말씀드려서 너를 도와주라고 할게. 어차피 이 프로젝트 언니가 총괄했어야 하는 거잖아. 그녀는 윤서의 약점을 건드리며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다. 윤서는 서진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꽃다발을 받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언니, 걱정 마.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언니는 화련그룹 일이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야.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언니가 맡은 프로젝트라도 망치면 안 되잖아. 윤서는 서진에게 날카롭게 맞섰다. 그녀는 더 이상 언니의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던 윤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윤서의 반항적인 태도에 이를 갈았다. 건방진 계집애, 어디 한번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서진은 윤서의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기 위해 더욱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화련그룹 내에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윤서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업체들과의 계약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윤서가 고용한 인력들에게 뒷돈을 주며 이탈을 유도했다. 그녀는 윤서의 이름으로 언론에 익명의 제보를 흘려 윤서가 가짜 예술가라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어차피 이윤서는 그림 몇 장 그릴 줄 아는 청소부일 뿐이야. 저런 애송이가 감히 천혜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망칠 수는 없지. 서진은 확신했다. 그녀는 민준이 윤서에게 기회를 준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프로젝트 마감일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윤서는 밤낮없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자재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인력은 부족했다. 그녀는 디자인팀과 시공팀을 진두지휘하며 모든 문제에 직접 부딪혔다. 그녀의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속의 불씨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스케치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예술적 영감과 리더십을 끌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현장 사무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낡은 요리 노트를 건네주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연꽃 문양과 함께 희미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진정한 예술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그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다. 윤서는 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속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나무 젓가락과 함께 어머니가 생전에 써주셨던 빛바랜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편지에 이렇게 적으셨다. 사랑하는 윤서야, 너의 재능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결코 세상의 시선이나 고난에 굴하지 마라.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영혼을 작품에 담는단다. 언젠가 네가 진정으로 너 자신을 믿게 되는 순간 너의 예술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어머니의 편지를 읽는 동안 윤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니의 그림자나 세상의 편견 속에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아 자신의 예술로 세상의 빛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다. 그녀는 즉시 비상 계획을 세웠다. 지연되는 자재 대신 다른 대체제를 찾고 부족한 인력은 직접 발로 뛰며 충원했다. 그녀는 낮에는 현장을 지휘하고 밤에는 직접 그림을 그리며 라운지의 디자인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그녀의 손은 연필과 붓, 그리고 시공 도구들을 번갈아 잡으며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지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성공에 대한 열망과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이 그녀에게 기회를 준 이유를,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을 건 승부였다. 혜진은 윤서의 프로젝트가 마감일을 앞두고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를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이야. 이윤서, 너 같은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내 자리를 넘보다니. 그녀는 민준에게 접근하여 윤서의 무능력을 강조하고 자신이 프로젝트를 대신 맡겠다고 제안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미 이 회장에게 윤서의 결혼을 강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알지 못했다. 윤서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극한의 시련 속에서 진정한 재능과 강인함을 꽃피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준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그녀의 인내심과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는 민준에게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고난 속에서 피어난다고 자주 이야기했었다. 민준은 윤서에게서 그 연극과 같은 강인함을 보았고, 그녀가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찾던 희망이 바로 윤서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바까 챕터 5 절정의 순간과 명예회복 진 GM 파 수민 오한 아트 리조트 VIP 라운지의 개관일. 서울의 상류층 인사들과 유력 언론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날은 화련그룹과 천혜그룹 간의 전략적 제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VIP 라운지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개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모든 이의 시선은 무대에 오를 이윤서, 리 윤서에게 쏠려 있었다. 이서진 리, 서진은 자신의 야망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윤서가 자신의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고 결국 민준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윤서가 위장한 청소부 신분과 가짜 예술가라는 소문을 교묘하게 퍼뜨려둔 상태였다. 전고가 가까워오자 리조트 VIP 라운지 입구가 개방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내부로 들어섰다. 라운지는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따뜻한 나무와 부드러운 직물, 그리고 은은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다. 벽면에는 윤서의 그림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걸려 있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강렬한 색채와 함께 따뜻한 서정적인 느낌을 동시에 자아냈고 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라운지 중앙에는 거대한 연꽃 모양의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섬세하고 유려한 곡선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필명인 로투스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놀랍군, 이게 정말 그 낡은 리조트가 맞나? 마치 갤러리에 온 것 같아. 숨 쉬는 듯한 공간이야. 대체 어떤 예술가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거지?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이서진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라운지 구석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벌렸다. 말도 안 돼. 저런 재능이 윤서에게 있었다니. 내가 어떻게 속았지? 그녀는 질투심과 분노, 그리고 패배감에 휩싸였다. 그때 윤서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평소의 낡은 작업복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단아하고 세련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메이크업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자신감과 함께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빛났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재벌가의 상속녀이자 뛰어난 예술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아트 리조트 VIP 라운지 디자인을 총괄한 이윤서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이내 차분함을 되찾았다. 저는 이 공간을 단순히 화려함으로 채우는 것을 넘어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술을 통해 치유와 영감을 얻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이 공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곳은 제가 저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저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들에 담긴 의미와 작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며 느꼈던 희망에 대해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연설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흔들며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저 여자는 위선자예요. 김민준 대표님, 당신은 저 여자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녀의 히스테릭한 목소리는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일제히 서진에게 향했다.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서진을 차분하게 응시하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서진의 모든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이윤서가 아닙니다. 저 여자는 화련그룹의 막내딸 이윤서가 아닙니다. 저 여자는 한때 이 호텔의 청소부로 일했던 사기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 영고치라는 필명도, 저 그림들도 모두 위장입니다. 저는 저 여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호텔 청소부로 위장하여 김민준 대표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은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녀는 윤서가 청소부 복장을 한 사진과 함께 윤서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돈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언론에 뿌렸다. 서진의 말이 끝나자 군중 속에서 윤서의 정략 결혼 상대였던 최성민, 초이, 숭민, 이 비웃듯이 비아냥거렸다. 맞습니다. 저 여자는 돈 때문에 저와 결혼하려던 속물입니다. 저런 여자가 감히 천혜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자격이 있습니까? 김민준 대표님, 당신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민은 서진과 짜고 윤서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라운지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윤서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이 서진과 성민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김민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등장은 모든 시선을 압도했다. 그는 윤서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서진 이사님, 최성민 씨, 더 이상 망건을 일삼는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라운지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했다. 민주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이윤서 이사님이 영고치라는 필명의 예술가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화련그룹의 막내딸 이윤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술렁거렸다. 저는 그녀가 호텔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기 전부터 그녀의 능력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민주는 준비된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에는 서진이 윤서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자재 공급업체와 인력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언론에 윤서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진이 성민과 은밀하게 만나 윤서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그녀를 파멸시키려는 대화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는 명확했다. 서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이서진 이사님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리고 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윤서 이사님을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화련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최성민 씨 또한 그녀와 결탁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러한 이유로 천혜그룹은 이서진 이사님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화련그룹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저는 화련그룹의 이 회장님께 이윤서 이사님을 화련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로 공식 임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녀만이 화련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입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 라운지 안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윤서를 향해 존경과 감탄의 눈빛을 보냈다. 이 회장은 단상 위로 올라와 눈물을 흘리며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인 줄 이제야 알았구나. 그는 윤서를 끌어안았다. 이 회장은 그 자리에서 서진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윤서를 화련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서진의 야망에 대한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라운지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성민 또한 서진의 몰락에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 역시 곧 경비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의 야망과 탐욕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윤서는 따뜻한 박수와 환호 속에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잘했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으로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재능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화련그룹의 상속녀이자 예술가 연고추로서 세상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었다. 6. 챕터 축그 새로운 평온 수 B&H 옌모이. 며칠 후 서울 전역의 모든 언론은 퀸즈 푸드와 오성그룹 간의 충격적인 진실을 대서특필했다. 오성그룹 5회장의 6년 전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 방해 공작, 강선영 요리사의 명예훼손,
그리고 퀸즈푸드의 기업 기밀 탈취 시도에 대한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검찰은 즉시 오 회장과 그의 측근인 강선우 이사를 정역 체포했고 오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오 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되었으며 그의 추악한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다. 한때 한국 재계를 주름잡던 오성그룹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오해진 오혜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화려한 경력과 사교계에서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퀸즈푸드에서의 해고는 물론 그녀가 출연하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은 비난의 댓글로 도배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대중의 비난과 멸시를 받으며 완전히 몰락했다. 그녀의 질투심과 오만함이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미소의 할머니는 퀸즈푸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최고의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회복 또한 순조로웠다. 미소는 할머니가 눈을 뜨셨을 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미소가 다 해냈어요. 할머니는 미소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어주셨다. 그녀는 이후 퀸즈푸드에서 운영하는 최고급 요양원으로 옮겨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미소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요양원에 들러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따뜻한 저녁 노을이 요양원 창문을 물들일 때 할머니와 미소는 서로의 손을 잡고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곤 했다. 이제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불안과 절박함이 아닌 따뜻하고 안정된 평화만이 가득했다. 강미소는 퀸즈푸드의 신메뉴 개발 총괄 이사이자 어머니의 유산인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햇살이 잘 드는 퀸즈푸드 본사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의 책상에는 어머니의 낡은 요리 노트와 함께 최첨단 주방 기기들과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빵집과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던 초라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을 넘어 세계 음식 문화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그녀의 재능과 열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미소는 준혁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지우는 미소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었다. 지우는 이제 혈색이 돌고 통통해져서 또래 아이들처럼 활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미소의 미역국 이후 지우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고 미소가 만든 음식은 물론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기 시작했다. 대표님,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의 첫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양 간식 세트입니다. 미소는 준혁에게 알록달록한 패키지의 시제품을 내밀었다. 준혁은 시제품을 들여다보며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미소씨, 정말 대단합니다. 어머니의 꿈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현실로 만들어내다니.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과 함께 미소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미소는 수줍게 웃었다. 모두 대표님 덕분입니다. 대표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미소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미소가 만든 간식을 오물거렸다. 아빠, 이모가 만든 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맛이랑 똑같아요. 지우의 천진난만한 말에 미소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우는 아직 자신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미소씨, 그날 당신의 젓가락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품. 그 젓가락 한 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죠. 어머니가 강선영 요리사님과 함께 시작하셨던 프로젝트의 상징이
바로 그 왕관 문양이었다는 것을요. 준혁은 자신의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나무 젓가락 한 짝을 미소에게 내밀었다. 미소의 손에 들린 젓가락과 정확히 한 쌍을 이루는 젓가락이었다. 미소는 준혁의 손에 들린 젓가락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 그리고 그 젓가락이 준혁의 어머니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에 그녀는 알 수 없는 인연의 끈을 느꼈다. 그럼 저희 어머니와 대표님의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미소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네, 두 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미소 씨가 이어받아 완성시키는 겁니다. 준혁은 미소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따뜻했다. 미소 씨는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저희 가족에게 잊혔던 희망을 되찾아준 사람입니다. 퀸즈 푸드는 이제 미소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미소는 준혁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에 가슴이 울렁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준혁에게서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이 이제 진정한 새로운 평온을 찾은 듯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지나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잊혔던 꿈의 부활이었다. 예스페다 챕터 7 두 번째 봄 뮤아 슈안 투 하이. 에필로그.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윤서, 리 윤서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호텔 복도를 청소하던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련그룹의 최연소 CEO이자 세계적인 아트테리어 전문가로 불리며 전 세계 미식 및 예술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어머니의 꿈을 이룬 예술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가 이끄는 아트 리조트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을 넘어 사람들에게 예술을 통해 치유와 영감을 주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창조했다. 화련그룹 본사에는 윤서의 주도로 설립된 영곳 아트 스튜디오가 들어섰다. 이곳은 음식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미소는 직접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음식에 마음을 담는 법칙을 가르쳤다. 그녀의 강의실에는 늘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강의 도중 종종 어머니의 낡은 요리 노트를 펼쳐 보이며 노트 속의 왕관 로고와 그 아래 적힌 글귀의 진정한 의미를 학생들에게 강조했다. 재료는 살아있는 생명과 같고 요리는 그 생명에게 혼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진정한 맛은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영곳 아트 스튜디오의 개관식이 열렸다. 수많은 언론사와 VIP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서는 단상에 서서 연설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완전히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김지우가 서 있었다. 지우는 미소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미소가 만든 음식을 통해 편식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미소의 어린이 미식 프로젝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작은 조력자가 되었다. 지우의 목에는 미소가 직접 만들어 선물한 작은 왕관 모양의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연설이 끝난 후 미소는 준혁과 함께 미소희망 재단과 아래 현판을 제막했다. 미소희망재단은 그녀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개발도상국의 영양 부족 아동들을 돕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요리사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했던 시절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기회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저녁 무렵 윤서는 김민준 김민준 그리고 활짝 웃는 김지우 김지효와 함께 연꽃 아트 스튜디오 옥상 정원에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고 저 멀리 화련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드론 수십 대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날아오고 있었다. 드론들은 윤서의 디자인이 적용된 새로운 아트 리조트의 홍보 영상을 담으며 전 세계로 예술을 통한 치유와 영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민주는 윤서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윤서 씨, 당신의 어머니가 남긴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향했고 그 속에는 깊은 이해와 애정이 빛났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윤서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다른 손에는 어머니의 낡은 나무 젓가락이 들려 있었다. 젓가락 끝에 연꽃 문양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대표님, 어머니의 꿈을 넘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예술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우의 손을 잡고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드론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빛을 내뿜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나눔, 그리고 희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상징이었다. 윤서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그녀는 이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따뜻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된 위대한 꿈의 기록으로 클릭하고 구독해 주세요. 저희 채널은 당신이 놓치고 싶지 않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반전 드라마로 가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화련호텔. 그 웅장하고 화려한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이윤서, 엘리, 윤서, 이 낡은 작업화가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다. 눅눅한 걸레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공기 중에 희미하게 감돌았다. 그녀는 26이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손님들 사이에서 윤서의 남색 작업복은 마치 배경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함에도 가려지지 않는 깊은 우울과 함께 미묘한 반짝임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의 구석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들을 가장 사랑했다. 텅 빈 복도, 아무도 찾지 않는 비상구 계단, 그리고 먼지 쌓인 창고. 그곳에서만큼은 이윤서, 화련그룹의 막내딸이 아닌 그저 청소부 이윤서로서 숨 쉬는 것이 가능했다. 점심시간, 윤서는 지하 창고의 한 구석, 녹슨 선반들 사이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좁은 공간에 퍼졌다. 그녀의 앞에는 밥 한 공기와 낡은 젓가락 한 쌍이 놓여 있었다. 젓가락 끝에는 희미하지만 정교하게 작은 연꽃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자 그녀가 가진 유일한 사치였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함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것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요하고 순수하단다.